앞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셨고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실 텐데 그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컴포넌트를 사용하셔서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들을 한번 눈으로 코딩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앞에서 작성한 클래스들처럼 델파이는 VCL이라고 해서 Visual Component Library라는 이름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 세부 사항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그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VCL, Visual Component Libra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내의 컴포넌트들은 모두 상속에 의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VCL 하이라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T 오브젝트 가장 상위 레벨의 클래스로부터 T 퍼스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형 컴포넌트 그리고 그 밑으로 T 컨트롤 그 밑에 윈 컨트롤, 그래픽 컨트롤 이렇게 그 개체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T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윈도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그 상위 레벨의 컴포넌트이고요. 역시 여기에 create, destroy, play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person의 name이 있듯이 모든 컴포넌트에서 다 있는 속성, 방은 무엇일까요? name입니다. 역시. 그래서 instance variable들이 들어갈 수 있는 name이 있고 델파이는 그 name들을 1, 2, 3, 4 sequence 번호로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물론 T 컨트롤 하나만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중요한 자주 쓰는 개체를 얘기한 거고 역시 다른 개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 T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위에서 상해받은 name도 있고 위치와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width라든가 height라든가 left margin이라든가 top margi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눈으로 보이는 것도 두 종류로 쪼개집니다. 클래스가. 거기서 윈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면서 커서가, 포커스가 떨어지는 컨트롤들을 얘기하고 그래픽 컨트롤은 눈으로는 보이지만 커서가 떨어지지 않는 단적으로 여러분들 그 T 그래픽 컨트롤에는 T 라벨이라든가 T 베벨이라든가 라벨은 죄송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이고요. T 레벨이라든가 T 이미지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눈으로는 보이지만 커서가 포커스가 가지 않는 클래스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컴포넌트는 물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클래스입니다만 컴포넌트라는 조금 더 하위로 내려온 또 고유한 어떤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메소드, 이벤트 물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이나 다른 툴들에서도 윈도우에서는 property, 이벤트, 메소드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실제 컴포넌트가 표시되고 제어되는 방법에 대한 어트리뷰트 변수, 속성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 컴포넌트 실제 소스 안에서는 read write 문을 통해서 어떤 속성 값들을 읽어드려서 어떤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속성으로 읽어드리고 write 해주는 건데 이러한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작성해서 이 read write 문에 대해서는 직접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즉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트리뷰트를 제어하는 어떤 베리어블인데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read write에서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그걸 통해서 돌아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ar state를 세팅하면 그 bar state를 가지고 나이 값을 구해오는 write 문장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 값을 구한 것을 다시 어디로 age라는 곳으로 읽어드리고 이런 식의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소드는 아까 우리가 person에서 잡은 또는 뭐 employ나 hourly에서 잡은 뭐 salary라든가 또는 getname이라든가 이런 그 컴포넌트 안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세셔널 함수를 통칭해서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는 결론은 사용자 행위나 시스템 동작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이벤트, 또 하나는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들은 직접 여러분이 작성하시긴다기보다는 컴포넌트 안에서 실제 어떤 뭐 윈도우 메시지, 클릭이나 더블 클릭이나 이런 식의 윈도우 메시지를 처리해서 그걸 디스패치라고 하죠. 어떤 루틴이 돌 건지만 연결해 주시는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만 작성하시는 거고 실제 어떤 메시지가 들어와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은 실제 컴포넌트 소스 안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포넌트를 쓴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적절한 속성방을 변화해서 어트리뷰트를 적용하시고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시너 함수를 호출하시고 그리고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를 선택하셔서 이벤트 핸들러 어떠한 루틴을 수행할 건지를 정의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실제 사용 개체 유닛을 유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그 개체가 크리에이션,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으면 아까 리턴 되었다고 했죠. 인스턴스로 리턴을 해오고 그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걔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이벤트, 메소드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사용하시면 프리를 호출해서 내부적으로 인스턴스를 체킹한 다음에 디스트로이를 불러서 메모리에서 해제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클래스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떠있네요. 네. 델파이 쪽에 오셔서 저희가 작성한 대체 person, employee, hourly, salary는 조금 이따 사용하실 거고요. 일단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거의 공백에 해당한 유니트 Utest 4에서 코딩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미 코딩이 되어 있는 실제 이제 클래스라는 게 뭔지도 아시고 컴포넌트가 뭔지도 아셨기 때문에 실제 이 컴포넌트 소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거든 좋습니다만 Utest 1에 해당하는 소스를 잠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니트 Utest 1 마지막 period end 동일하고요. 인터페이스 유주절에 꽤 많은 소스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WinAPI.Windows는 우리가 흔히 윈도우 API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근데 모든 윈도우 펑션을 다 쓰신다고 에러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경우는 윈도우 펑션을 쓰셨는데 아까처럼 에러 줄, 빨간 줄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 윈도우즈라는 곳에 일종의 헤더 파일이죠. 여기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윈 펑션을 쓰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펑션들은 다시 선언을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윈도우의 어떤 메시지들 그렇죠? 우리가 뭐 WM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은 메시지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ystem.sys utils는 가장 대표적인 델파이 펑션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펑션을 많이 안 쓰셨지만 뭐 컨버전을 한다든가 포매팅을 한다든가 뭐 날짜를 구해온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펑션들은 주로 sys utils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ariant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까 잠깐 빠뜨리고 온 것이 있네요. Utest4에서 잠깐 다시 가셔서 우리 variable 부분으로 잠깐 오시죠. 자, 우리가 문자 타입, 숫자 타입, 날짜 타입, 불린 타입, array 변수 여러 가지 변수를 잡았습니다만 이러한 변수들은 컴파일 시점에 자기 각각의 사이즈에 맞춰서 메모리 힙에 할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무슨 타입이 올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에도 있습니다. varian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 variant는 컴파일 시점에 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런타임 시에 예를 들면 V에 1 하고 어사인을 하시면 정수형, V에 123.33 하게 되면 실수형 또는 여기는 뭐 array type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OLE automation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문자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문자, 숫자, 날짜, 그 다음에 뭐 배열 이런 것들도 다 올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는 OLE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엑셀이나 뭐 워드나 또는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델파에서 받아오실 때는 반드시 델파에는 variant 타입으로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료형이 틀린 경우에는 컨버전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컨버전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뭐 variant to string 이런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는 variant라는 소스. 그 다음에 이 controls는 대부분의 상수들이 정의되어 있는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forms는 T application, 내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고 있는 클래스 T 어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지금 이 Tfor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dialogs는 그 전에 여러분들 헬프에서 찾으셨죠. 메시지 핸들링하는 펑션 및 다이alogue 박스들이 정의되어 있는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디폴트로 지금 유주절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클래스의 정의는 Tform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 이름은 틀리실 수 있어요. 지금 저랑 틀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orm2라는 클래스가 어디서 계승을 받아왔냐? Tform이라는 것에서 계승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폼의 계층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재에 어디를 두시면 되냐면 제가 페이지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68페이지에 보시면 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그 소스 Tform2에 대한 하이라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T 오브젝트 밑에 퍼스턴트, 컴포넌트 밑에 T 컨트롤, 윈 컨트롤, 그 안에 커스텀 폼, Tform, 그 다음에 Tform2나 Tform3 이런 식으로 계승을 받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Tform2라고 하는 클래스는 컴포넌트의 성질, 거기에서 눈으로 보이는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과 방, 그리고 커서가 떨어져서 커서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방과 로직, 그 중에서도 화면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벤트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Tform2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별도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퍼티, 이벤트, 메소드를 계승받아 오신 상태이고요. 거기다 저희는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영역이 private, public 두 개가 디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public은 즉 이 화면에서도 쓰고 다른 화면에서도 쓸 수 있는 방과 로직. 프라이빗에 잡으면 이 폼2에서만 쓰실 수 있는 거지만 단 같은 유니티에 있는 것은 허용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rict private, strict protected, protected, published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화면 안에 또 다른 클래스, 버튼이라든가 이런 컴포넌트를 추가하게 되면 어느 부분으로 디파인이 되는지, 선언이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variable은 아까 그 첫 번째 유주를 해야 되고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클래스를 메모리에 할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유값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 인스턴스를 받아올 수 있는 변수가 form2입니다. 그래서 이 form2점 하고 그 화면이 갖고 있는 property event 메소드를 접근한다고 그랬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퍼러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DFM을 같이 합쳐서 무엇을 만든다? DCU를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유니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희가 폼2를 핸들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디폴트 레이아웃으로 오셔서 화면 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좀 두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를 직접 오늘 처음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컴포넌트를 쓰시게 될 텐데 저희가 작성한 퍼슨이나 인플로이는 아직 컴포넌트는 아니고 일반 클래스이고요. 그것들을 좀 더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구체화된 로직을 갖고 있는 것이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계 시점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오른쪽 하단에 툴 팔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툴 팔레트는 그 Vcell 컴포넌트들을 올려놓은 툴 팔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 그 앞에 보시면 필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추가가 됐고요. 만약에 키워드를 치시면 중간 파셜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버튼을 사용하실 거거든요. BUTT 이렇게 합니다. BUTT라고 주시면 BUTT가 들어가는 실제 이름들의 컴포넌트들이 쉽게 필터링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T 버튼이라고 하는 이 앞에 테스트에서는 복잡한 것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T 버튼을 사용해서 버튼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에까지 코딩하신 프로셔나 펑션도 호출해 보시고 변수도 인크루드 해보시고 이렇게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버튼을 하나 먼저 화면에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하나 사용하겠다고 주시면 소스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T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변수는 버튼 1이다. 자, 아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즈를 해야 되고 변수를 선언해야 되고 생성자를 루틴해서 메모리 할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프로퍼티 이벤트 메소드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제를 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변수는 선언했는데 일반 유즈는 안 돼 있거든요. 자,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시게 되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파이널 설명하면서 했던 부분을 소스 코딩을 지우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좀 지웠고요. 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올라오면서 닫고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 아까 보지 못하셨던 vcell.stdcontrolls라고 하는 것이 유즈가 됩니다. 이 stdcontrolls라는 것이 결론은 버트의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버튼의 소스뿐만 아니라 델파의 컴포넌트들은 팔레트 단위로 소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어떤 컴포넌트는 타스크 하나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STD 컨트롤스가 스탠다드 컴포넌트의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유수가 됐고요. 2번 변수가 선언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private도 아니고 사실은 public도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default인 published입니다. 자, 아까 object의 default는 일반 클래스의 디폴트는 public이었다면 component의 create는 published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하이라키를 말씀드릴 때 persistent 클래스부터는 디폴트가 published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브젝트 인스펙터로 이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고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값들을 다시 세이빙 해주고 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 비주얼적으로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디폴트 published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퍼블릭의 차이는 이따 한번 다시 또 눈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주가 됐고 3번 크리에이션은요. 자,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드실 때 이 화면은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 화면을 썼고요. 나머지 화면들은 지금 available create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면들은 크리에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지금 이 화면이 올라가면서 create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직 안 배우신 이벤트인데 이 화면이 활성화될 때 이 화면의 캡션에다가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말합니다. 화면의 캡션. 자, 제가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카운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애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해주고 있는 클래스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걔가 가지고 있는 족성 컴포넌트 카운트를 찍었는데 얘는 숫자이고요. 실제 뿌려주는 캡션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컨버전 펑션, integer to string 같은 이런 그 sys utility에 있는 펑션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지금 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오토 화면은 하나인데 왜 2인가? 어플리케이션 자기 자신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할당이 되면서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인 폼을 할당하면서 크리에이트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화면들은 available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할당이 안 된 상태를 제가 지금 카운트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 두 개의 것은 언제 어플리케이션이 내려가면서 다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화면에 즉 form2의 컴포넌트 카운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form2 인스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시면 몇 개가 찍힐 것 같으세요? 자, 이 버튼 하나, 즉 이 화면이 크리에이션 되면서 그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같이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카운팅을 하고 얘에 대한 인스턴스 버튼 1을 컴포넌츠라고 하는 어레이 방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왜요? 즉 이 화면이 메모리에서 내려가면서 자기가 루핑을 돌리면서 얼마만큼 컴포넌트 카운트만큼 루핑을 돌리면서 그 배열에 있는 instance.free를 내부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내려가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화면들을 내리고 화면이 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메모리에서 말끔하게 해제되게끔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메모리에 남아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론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버튼의 소유주 컴포넌트, 즉 누가 나를 관리하느냐, 내가 혹시 해제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내려갈 때 나를 관리해 줄 거냐, 이 버튼의 소유주 컴포넌트는 form2이고요. 이 form2의 소유주 컴포넌트는 결론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를 직접 찍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첫 번째 유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손을 안 대신 거죠. 컴포넌트만 하나 내리셨는데 이렇게 유주가 됐고 두 번째 변수가 선언이 됐고 세 번째 크리에이션은 언제 하신 겁니까? 자기 오너 개체가 올라가면서 같이 크리에이션 한 거고 이번엔 뭐죠? 버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이벤트, 메소드만 저희가 사용을 하실 거고 해제는 언제 하셨나요? 화면이 내려가면서 즉 오너 컴포넌트들이 내려가면서 이 버튼을 해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버튼의 예를 들면 속성들을 건드리고 싶다. 저희는 벌써 코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form2.button1.caption 또는 form2.button1. 뭐 예를 들면 폰트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실 수 있으나
그거는 런타임식 코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동안에 실제로 내가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어떤 속성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쓰실 수 있는 창이 지금 왼쪽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 인스펙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클래스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또는 이벤트를 선택해서 핸들러를 줄 수 있는 어떤 설계할 때 쓰실 수 있는 중요한 또 환경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인스펙터입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원을 찍으시고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첫 번째 property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지금 설계 시점에서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property를 보시면 그 속성들이 다 알파베틱하게 소팅이 되어 있는데 자,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실 동안에는 그냥 알파베틱하게 놓고 제가 property를 직접 부를 거지만 만약에 혼자 개발하신다거나 혼자 특히 처음에 다양한 프로퍼티를 모르실 때는요. 이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Arrange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거기 현재 네임 순으로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베틱으로. 근데 카테고리 순으로 놓으시면 예를 들면 드래그에 관한 어떤 속성, 인풋에 관한 어떤 속성, 비주얼에 관한 속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소팅을 해놓고 그 안으로 프로퍼티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 중에서는 제가 프로퍼티 이름을 직접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네임 순으로 놓고 소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프로퍼티가 뭐다 이런 걸 하나하나씩 설명하진 않고요. 필요한 속성들을 사용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나온 네임은 person도 네임이고 cat도 네임이고 dog도 네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이제 자꾸 사용하시면서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name이라는 속성, 알파벳이니까 n 쪽에 가 있겠죠. 이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은 말 그대로 instance variable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1, 2, 3, 4를 쓰시는데 오늘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myButton이라고 이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가만히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값이 절대 안 바뀌고요. 그래서 위나 아래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네임을 바꾼 거지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올라오는 문자는 캡션입니다. 근데 처음에 뿌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값인 myButton을 지금 뿌린 거예요. 소스도 저만 잠깐 가보시면 아까 button1이라고 되어 있던 네임이 myButton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하실 때도 이제 button1 하면 컴파일이 걸립니다. form2 mybutto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네임을 바꾸셨다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캡션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문자. 자, 여기다가는 그냥 close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으로 close. close라고 하는 캡션을 주십시오. 자, 지금 속성을 바꾼 방법을 굳이 얘기하면 지금 캡션이나 네임들은 어떻게 값을 바꾸셨나요? 타이핑을 하면서 직접 값을 바꾸셨죠. 그런 타입을 simple property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브젝트 인스펙터를 굳이 분류하면 교재 75페이지에 보시면 simple property type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속성 값을 직접 입력하셔서 주시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이번에는 폰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찾아보십시오. 폰트 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표시가 보입니다. 그럼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확장을 해보시면 폰트 밑에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하이트를 바꾸겠다. 그럼 저희는 설계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바꾸시면 되지만 코딩으로도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font.mybutton. font.heigh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트가 들어가면서 하위에 속성이 더 있는 즉 서브 프로퍼티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폰트하고 옆에 보시면 elapsed 기호, 생략 기호가 떨어지면서 이것은 클릭을 하면 별도의 에디트 창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디터 타입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굵게 10폰트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치는 simple, 서브가 있는 서브 프로퍼티 타입, 그리고 별도 에디트 창이 있는 에디터 타입 이렇게 분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enable도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콤보로 지금은 불린이기 때문에 true, false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개 중에 5개 중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enum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true 디폴트 값을 주실 거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보이는 요거는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이건 2010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은 이게 없어서 항상 콤보를 찍으셔야만 값이 바뀌었는데 요거는 체크를 풀고 안 풀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enum typ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속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폰트까지 몇 개의 속성을 바꿔보신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클릭하면 창이 닫힐까요? 쉽게 메인 폼이 닫힐까요? 또 메인 폼을 닫으면 저희는 프로그램이 끝나거든요. 클로즈를 아무리 버튼을 누르셔도 클로즈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버튼의 클릭이 안 먹은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 버튼의 소스에서는, 버튼의 로직에서는 윈도우에서 WN 클릭이라고 하는 윈도우의 메시지가 넘어오고 그것을 분기해서 버튼의 소스 안에서 클릭이라는 루틴이 돕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통로, 프로퍼티를 체킹합니다. 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 값이 들어와 있니? 루틴이 있니? 연결된 루틴이 지금은 없습니다. 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개발은 컴포넌트의 사용은 이벤트를 본인이 잡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작성되어 있는 이벤트 루틴에 연결되는 루틴, 즉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다? 프로퍼티에다. 자, 그래서 뒤에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보시면 이벤트라고 하는 탭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onClick, onDragDrop 이런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사실은 프로퍼티입니다. 언제 체킹하는? 클릭이 들어왔을 때 체킹하는 프로퍼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이제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처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onClick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null입니다. 그래서 클릭 시그널이 들어와서 버튼에서는 클릭이라고 하는 루틴이 돌지만 여기를 체킹합니다.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에 물려있는 루틴이 있니? 없죠. 그래서 지금 말로 코딩한 거고요. 이런 코딩은 직접 컴포넌트를 이제 만드실 때 직접 코딩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루틴 있니?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처리 안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close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벤트를 선택하는 통로를 선택하시고 프로퍼티 선택하시고 여기다 놓고 바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에 소스에 이렇게 커서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커서를 확인하시기 전에 맨 위로 가셔서 어디에 선언을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폼 액티브는 없습니다. 저만 사용하신 거고요. procedure my button click이라고 하는 루틴, 프로시저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루틴은 언제만 도는 거죠? 윈도우에서 클릭이 들어왔을 때만 도는 루틴입니다. 즉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이름과 my button 클릭이 실제 루틴의 이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sender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타입은 오브젝트죠. 그래서 델타이의 모든 이벤트 핸들러가 센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클릭이나 더블 클릭 같은 특별한 파라미터가 없이 누가 나를 불러서 이 루틴이 호출됐는지를 알려주는 결론은 notify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help에서 제가 지금 help에서 t-notify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notify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notify 이벤트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sender 하나, 오브젝트 하나짜리 루틴만 있는 거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보시면 notify 이벤트는 특별한 파라미터가 없는 이벤트를 의미하고 이 notify 이벤트 타입은 특별한 파라미터, 이벤트 특별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벤트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클릭 같은 것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순하게 뭐예요? 어떤 것에서 클릭이 일어났는지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 컨트롤만 알려주고 마지막 줄 보시면 sender 파라미터는 오브젝트인데 즉 이벤트 핸들러가 콜된 그 오브젝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버튼에 클릭, 만약에 버튼에서 클릭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 그 sender는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버튼 컴포넌트, 클릭한 버튼 컴포넌트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델파에서 가끔 샌더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바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동의 코딩, 즉 뭐 더블 클릭 지금처럼 클릭 이런 식으로만 들어오시면 코딩이 되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딩의 진도를 나가시면서 수동으로 직접 핸들러를 지금 어사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핸들러를 공유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샌더에 대한 존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불렀느냐, 어느 버튼에서 클릭을 해서 이 마이 버튼 클릭이 호출이 됐느냐를 알려주는 샌더 하나만 갖는 이벤트를 저희는 노티파이 이벤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디 부분이 코딩입니다. 근데 이 코딩은 델파이가 못하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을 할 거냐? 자, 저희는 지금 화면을 닫을 겁니다. 화면을 닫는 메소드. 저희가 화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프로퍼티 이벤트 메소드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화면에 갖고 있는 메소드 close를 실행 먼저 하겠습니다. 메소드죠. 그래서 이거는 헤더가 지금 form2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close 하셔도 좋고요. 뭐 form2.close 가능합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lf.close도 가능합니다만 자기 자신인 경우는 그냥 close하고 메소드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언, 코딩, assign. 자, assign이 되어 있는 것은 소스상에서 눈으로 보실 수 없고요.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찍고 이벤트 쪽으로 가셔서 어떤 루틴이 물려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이제 실행을 해 보실까요? 자, 누르게 되면 close가 돌아서 화면을 닫고 메인을 닫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끝나는 겁니다. 아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은 메인 폼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이 닫히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terminate라는 메소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때는 메인 폼을 닫음으로써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버튼을 하나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름은 버튼1이 없기 때문에 버튼1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버튼1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제 그냥 계속 버튼1, 버튼2로 그냥 여기서는 테스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1을 내려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지금 버튼이 여러 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캡션에다가 버튼이 하는 역할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마이 버튼을 첫 번째 마이 버튼의 캡션을 저희가 설계 시점에 close라고 바꿨으나 이 번째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똑같은 마이 버튼의 캡션을 이번에는 한글로 닫기라고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를 주실 때는 이벤트를 찍고 해당하는 이벤트에 더블 클릭을 해주셨는데 자, 버튼의 가장 위에 있는 on 클릭이 버튼의 디폴트 이벤트입니다. 즉 버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 디폴트 이벤트 핸들러로 가실 때는 제일 쉽게 빠르게 그냥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디폴트 이벤트 핸들러로 점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 버튼에 캡션을 닫기라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캡션이 닫기라고 바뀌게 되고 여기 찍은 카운트는 이 화면이 가지고 있는 이 화면이 관리하고 있는 클래스들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즉 이 화면의 컴포넌트 카운트를 지금 캡션에다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닫기를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델파의 코딩 방법을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비주얼 툴들의 그 방식인 two-way 툴, 즉 똑같은 캡션을 설계할 때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두 번째는 런타임 시에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화면에서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찍어서 어떤 속성을 주실 수 있거나 또는 프로그램 실시간에 런타임 시에 어떠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역시 버튼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캡션에다가 이벤트 핸들러 공유라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핸들러 공유 뭐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아까 각각의 버튼에서 클릭 부분에 close 또는 캡션을 변경하는 코딩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이름으로 하면 버튼 2입니다. 이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역시 clos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벤트에서 클릭 또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각각의 이벤트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의 이벤트 핸들러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클릭이 들어왔을 때도 누구를 돌리게 하겠다? 여기 처음에 작성한 my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루틴을 돌리겠다고 공유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를 시켜주실 때는 기존에 있는 루틴을 열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클릭 부분에서 이렇게 콤보 박스를 클릭하시면 자 기존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저번 시간에 public과 published의 차이를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클래스의 디폴트는 public이고 퍼스턴트부터 즉 컴포넌트는 디폴트가 published다. 그래서 비주얼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publishe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소스로 다시 오셔서 여기 published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my 버튼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my 버튼 클릭을 커팅해서 제가 만약에 public 부분에 옮겨 놓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핸들러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지금 퍼블릭 부분에 있는 my 버튼 클릭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퍼블릭과 퍼블리시드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만 해서 자동으로 코딩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모르셔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원상으로 퍼블리시드로 디폴트 부분으로 옮기셨고요. 자, 그래서 핸들러를 공유한다는 의미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 버튼에 클릭이 일어났을 때 이 onClick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체킹합니다. 그때 물려있는 루틴이 있느냐? 있으면 그 루틴이 돌라고 assign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my 버튼 클릭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클릭이 발생했을 시에는 my 버튼 클릭이라는 루틴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샌더 기억나시나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해서 my 버튼이 클릭이 핸들러가 돌거나 이 세 번째 버튼 2의 클릭이 일어나서 my 버튼 클릭이 돌 때 각각의 샌더는 틀리게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my 버튼이 샌더 오브젝트로 넘어가게 되고 버튼 2를 클릭해서 my 버튼 클릭이 돌 시에는 버튼 2가 매개 변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샌더 하나만 가지고 있는 누가 나를 호출하였는지를 알려주는 notify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역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 2를 클릭했을 때도 my 버튼이 돌기 때문에 my 버튼 클릭이 핸들러가 돌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실행되기 때문에 역시 close가 일어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역시 그때의 샌더는 버튼 2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 핸들러를 주실 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핸들러를 주실 때는 해당하는 이벤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주실 때는 이렇게 콤보에서 클릭을 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실행을 하지 말아라, 즉 널 처리를 해주시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게 되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릭 발생했느냐? 널 아무것도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들러를 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클릭 부분에서 my 버튼 클릭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역시 똑같은 버튼을 하나 더 내리도록 할 텐데 자, 여태까지 저희는 컴포넌트를 계속 풀 팔레트를 이용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델파이 XE부터 생긴 새로운 환경 중에 하나인 ID Insigh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델파의 모든 것들을 이 창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펑션 F6입니다. 이렇게 펑션 F6을 누르시면 ID Insight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면에 디자인하는 화면 폼 디자인 환경에서는 여기서는 문법 같은 것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if 이렇게 치시면
if 이렇게 하고 치시면 지금 if문에 대한 문장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화면 디자인 상에서는 문법을 날릴 수 없고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버튼 하고 치시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팅 상에서는 뭐 문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옵션이라든가 이런 델파의 모든 것들을 이 아이디 인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버튼이 다시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하실 때는 그 델파이 개발자들은 이 아이디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 저는 교육에서는 툴 팔레트를 주로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네 번째 버튼에서는 핸들러 호출이라고 조금 캡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 호출이라고 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벤트 핸들러도 프로시저입니다. 근데 언제 호출되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 호출되는 루틴을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고 그 실체는 프로시저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프로시저를 호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틴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핸들러를 아까처럼 공유해 주시면 되지만 각각의 하는 역할이 틀린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호출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희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먼저 메시지를 하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자, 여기는 저희가 핸들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튼 원 클릭에 대한 루틴을 호출하고 싶다 하시면 자, 이렇게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에러가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버튼의 이벤트 핸들러는 샌더라고 하는 오브젝트 타입의 매개 변수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매개 변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샌더라고 코딩을 하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샌더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버튼 3입니다. 지금 버튼 3 클릭에 매개 변수로 넘어온 샌더, 즉 버튼 3가 클릭되었을 때 호출한 컨트롤러, 즉 버튼 3가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튼 3를 버튼 원 클릭할 때 매개 변수로 넘긴 겁니다. 근데 지금 버튼 원 클릭 같은 경우에서는 샌더를 어떤 특별한 체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 3를 넘겨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가 발생한 버튼 원 클릭의 매개 변수를 꼭 버튼 원에 맞춰주고 싶으시면 여기다 버튼 1 하고 넘기셔도 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넘어온 매개 변수 버튼 3를 넘겨서 같은 버튼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뭐 어느 것을 눌렀는지에 따라서 체킹하는 즉 샌더를 체킹하는 코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샌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때 종류가 전혀 틀린 클래스인 경우는 일부러 그 해당하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버튼 1하고 지정을 하셔서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딩을 한번 또 테스트를 해서 자, 핸들러를 호출을 했을 때 여기서 핸들러 호출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중복된 버튼 1 부분의 루틴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금 닫기로 바뀌어 버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윗부분에 있는 4개의 버튼들은 첫 번째 이벤트 핸들러 주는 방법, 그리고 런타임 시의 속성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핸들러를 공유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핸들러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